우리나라의 대표 수출품 반도체죠. 세계 각국이 대규모 반도체 단지를 지으면서 치열한 투자 경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첨단 산업부터 전통적인 제조업까지 발전시키려면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대규모 전력을 24시간 차질 없이 공급하는 것인데요. 또 우리 가정 각 세대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이 송전선 건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사사건건 플러스에선 시급한 국가 전력망 확충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유승훈 서울과학의대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에서만 이 전기를 수도권으로 보내기 위해서 송전선 280km를 연결하는 사업이 진행 중이잖아요. 네. 먼저 이런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강원도 동해안에 원자력 발전소를 현재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는 결국 수도권에서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 시설을 이용해서 수도권 인근으로 보내고 거기서 이제 전압을 조정하는 변전 설비를 통하고 그래서 각 가정에 전기를 공급하는 배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발전, 송전, 배전, 소비 이런 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네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송전입니다. 왜냐하면 전기는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도시가스는 사실 뭐 탱크에 저장해도 되고요. 예. 지역 난방 열은 축열조에 저장이 가능한데 전기는 생산하면 바로 써야 되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예. 이 발전소에서 수도권까지 바로 전기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송전 설비입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건설하는 것 동시에 송전 네. 설비를 빨리 네, 마무리를 맞습니다. 해야 되겠네요. 근데 이미 발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데 예. 송전 설비가 아직 완성이 못 된 부분도 있고요. 또 새로 짓고 있는 발전소도 있기 때문에 조속히 송전 설비를 지금 확충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거는 길이만 해도 한 280km 이고요. 뭐 사업비가 현재 한 4조 6천억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더 증가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군요. 사실 실생활에서 전기를 쓰면서 전기가 부족해서 뭐 끊기면 어떡하지? 이런 네. 걱정을 우리가 사실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만큼 사람들 대부분 이 전기는 풍족한 자원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데 이 대규모 전력망을 계속 만들고 있다는 거는 우리 생각과는 달리 현재 갖춰진 이 전력망 갖고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상황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전력망이 좀 부족하고요. 앞으로는 더 부족해질 상황입니다. 현재 상황은 이 강원도에 보면 동해안에 굉장히 많은 발전소가 있는데요. 예. 이게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선로는 제약이 되어 있다 보니까 여기 발전소가 일부 놀고 있습니다. 여기는 근데 발전 단가가 굉장히 낮거든요. 예. 근데 여기가 송전선로가 부족해서 놀고 있다 보니까 수도권에 있는 좀 비싼 발전기들이 많이 돌아가면서 이게 이제 전기요금 인상의 요인으로도 작동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앞으로 우리나라의 전력 수요는 한 그 2050년까지 한 2.5배 정도로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게 반도체 클러스터라든지 이런 거가 수도권에 계속 생기고 또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꾸 예.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결국 전기 수요는 늘어나는데 이 송전망 확충이 제때 되지 않으면 정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송전망을 대폭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군요. 그 놀고 있는 발전소들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 이유는 뭡니까? 이 발전소는 송전선로가 제때 건설될 걸로 보고 발전소를 지었는데 예. 문제는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는 150개월까지, 그러니까 10년 이상 지연된 송전선로도 있고요. 예. 특히 동해안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송전선로는 지금 한 66개월 정도 지연이 되다 보니까 예. 뭐 올해 지어진 발전소도 있고 작년에 지어진 발전소도 있고 한데 이 발전소들이 제대로 발전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송전 선로를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도로를 달리다 보면 보이는 네. 이제 송전 탑 이렇게 되게 맞습니다. 높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큰 건 아파트 35층 높이까지 네. 크다고 들었는데 그런 탑도 세우고 그리고 예. 또 필요에 따라서는 땅을 파서 이제 송전선을 넣기도 하고 네. 뭐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주민들 반발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 이유가 가장 그렇습니다. 큰가요? 예. 사실 뭐 지중화도 다
다 하면 좋은데 예. 인구 밀집된 지역은 사실 땅속으로 묻어야죠. 근데 이제 산악 지형을 지나가는데 이제 지중화를 좀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어서 예. 그런 경우에는 이 공사가 계속 지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뭐 내 동네에 내 집 앞에 송전솔로가 지나가는 걸 좋아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예. 지역 수용성이 좀 담보가 되질 않아서 그렇군요.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지역 주민들이 반대를 하다 보니까 지자체도 같이 좀 반대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좀 건설이 지연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이제 지자체도 이제 반대를 하는 경우가 네. 지금 있다고 하셨는데 네. 지역 민심이 그렇다면 뭐 예. 단체장들은 뭐 그럴 예, 수밖에 그럴 없을 것 수밖에 같고. 없고요. 또 예. 한편으로는 그 전기를 그 동네에서 쓰면 반대를 안 할 텐데 사실은 뭐 이 강원도 지역에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예. 실제 쓰는 건 수도권에서 쓰다 보니까 이게 왜 다른 동네에서 쓸 거를 우리 동네에서 만들어서 왜 송전솔로를 설치해서 공급을 하느냐? 발전소 만드는 것도 그런데 왜 네. 송전선로까지 우리 지역에 깔아주느냐 맞습니다. 뭐 그런 건가요? 네.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네에서 쓸 거를 왜 이 동네에 설치를 하느냐? 예. 이런 좀 반대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송전선 노선을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네. 또이 노선을 정해서 공사를 시작한 이후에도 주민들 설득을 같이 하면서 계속 진행을 한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어렵습니까? 예, 좀 어려운 편이고요. 예.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작년 1월 달에 이제 국가 계획인 제10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발표가 됐는데요. 예. 여기서 중점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는 그 송전솔로 건설 사업이 한 30개 정도가 있는데요. 이 중에 30%인 한 9개 정도가 현재 굉장히 많이 좀 지연이 되고 그렇군요. 있는 상황입니다. 예.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뭡니까? 반대하시는. 아무래도 송전솔로가 지나가게 되면 그 주택 가격이나 그 지역의 땅값에 좀 영향을 좀 미치는 경우들이 있고요. 예. 또 이 특히 뭐 강원도의 수도권으로 오는 경우에는 이제 산림을 통과하다 보면 좀 산림 훼손을 많이 하지 않느냐. 예. 왜냐하면 송전탑을 건설하려면 도로도 개설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산림 훼손 부분에 대한 좀 문제 제기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주민들이야 뭐 당연히 그런 여러 가지 걱정을 하실 텐데 실상은 그렇게 걱정하실 만큼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좀 설명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예. 특히 이제 산림 훼손 같은 경우에는요. 그 도로를 개설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송전탑 건설이 완성이 되면 다시 그 손상된 산림은 전부 복구를 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하고 또 공법이 달라져서 산림 훼손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채택하고 있고요. 또 이 지역의 아무래도 집가라든지 이렇게 그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예. 보상을 하고 있고 그 보상액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렇군요. 상황이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루어지고 환경 훼손은 최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곳이 이제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 보면은 어쨌든 시간이 계속 지연되면 네. 사업이 지연되면 그에 따른 또 다른 그 사회적인 어떤 손실 비용이랄까요? 네. 또 발생할 것 같은데요. 예, 당연합니다. 뭐 한 3가지 정도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요. 음. 일단 지연되면서 지역 내에선 계속 분쟁과 갈등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사회적 갈등 조정 비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게 송전솔로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서 값이 싼 발전기를 가동하지 못하니까 비싼 발전기를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1년에 한 수천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게 전기요금에 전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전기를 쓰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요. 또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면 요즘 건축자재 가격이 보면 해마다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공사비 자체도 올라가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이 전력망을 확충하는 것 역시 우리가 뭐 도로를 깐다거나 네. 철도를 건설할 때랑 비슷하게 좀 어려운 점이 많구나 하는 네. 생각이 드는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게 국가의 기간 산업인데 왜 이렇게 아까 말씀하셨던 주민 수용성이라는 개념이 뭔지 정확히 좀 궁금한데 예. 이런 그 주민들의 어떤 그 의견을 그 취합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렇게 어려운 어떤 구조적인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아무래도 뭐 주민들이 굉장히 그 명수가 많지 않더라도 이렇게 흩어져 사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은 그 지역이 나름대로의 또 삶의 터전이면서 오랫동안 살아온 분들인데 예. 그 환경이 변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분명히 있고요. 당연히 있겠죠. 예. 또 하나는 예를 들어주셨던 고속도로는 사실 한국도로공사가 설치를 하는데 이게 정부가 할 사업을 사실은 한국도로공사가 대신하면서 예. 대신 위탁받아서 대신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정부 재정도 투입이 되고 정부가 나서서 좀 협상도 하고 뭔가 이거를 리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송전선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까? 네. 송전선은 한전은 사실 51%만 정부 지분이 있고요. 나머지 49%는 민간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기업이고 사실 정부가 나서지 않고 한전의 모든 이 책임을 좀 떠넘겨 놓은 상태다 보니까 이 하나의 기업인 한전이 오로지 인허가라든지 주민 수용성 확보라든지 모든 거를 도맡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지지부진하고 좀 진척이 잘 안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속도로 깔거나 철도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겠네요, 이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그 고속도로나 철도나 그다음에 상수도망도 보면 다 국가 재정이 들어가고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요. 예. 유독 송전망은 정부 재정이 1원도 들어가지 않고 한전 돈으로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정부의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 이렇게 충분하진 못하기 때문에 한전 자체만으로 하기에는 현재 좀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뭐 한전만 고군분투하는 상황인지는 몰랐는데 좀 뭔가 좀 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여튼 뭐 지금의 난관 이런 그 송전선을 까는데 그 드는 그 어려움들을 좀 헤쳐나가기 위해서 좀 사회적인 논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좀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다는 논의가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 예, 물론입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는 그 국가기관 전력망 확충 특별법이 국회에서 입법 발의가 됐습니다. 발의됐어요? 네, 작년 10월에 발의가 됐는데요. 아직 좀 통과가 되지는 못했고 결국에 22대 국회로 넘어가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예. 이 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총리실 산하에 전력망 확충 위원회를 만들고 이 위원회에는 각 부처와 지자체, 주민대표까지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정부가 이제 주도해서 의견을 좀 통일하고 객관성과 공정성을 갖춘 결정들을 내리게 되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가 되면 그 위원회를 통해서 이 국가 전력망 구축이 보다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속도감 있게 지금 놀고 있는 발전소들도 많다고 하셨는데 그런 그렇습니다. 발전소들도 얼마든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릴 수도 있겠군요. 네, 법이 그렇습니다. 통과가 된다면. 아무래도 송전망 이제 설치가 빨라지게 되는 거고요. 정부가 주도하기 때문에 게다가 그 법의 내용 중에 보면 이제 지자체 인허가 쪽에서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을 해서 인허가도 좀 빨라지게 되고요. 그리고 굉장히 좀 그 주민 수용성이 많이 확보가 안 돼서 조금 어려운 지역의 경우에는 특별하게 또 이 보상이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 수용성을 좀 제고하면서 제때 전력망이 확충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특별법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경북 울진 원자력 발전소 지금 여기에서 만든 전기를 지금 수도권으로 이제 가져가기 위한 그 송전선 그 건립 사업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제 얘기 들어보니까 이게 그 송전선 노선을 결정하는 데만 6년이 걸렸고 또 2년 안에 좀 완공을 해야 되긴 하는데 앞으로 송전선이 지나는 마을 84곳인가요? 그 정도 있는데 주민 동의를 아직 못 받은 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도. 그게 이제 그 주민들은 결국 이제 경로가 어디로 가느냐에 상당히 민감해 하시기 때문에 결국 이제 주민들과 같이 한전과 같이 그 가는 경로를 결정하는 어떤 회의 뭐 이런 모임 이런 걸 현재 지속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곧 결론이 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돼서 정부가 총괄해서 주도해 나간다면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당연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 해당되는 정부 부처는 산업통상자원부인데요. 여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등의 많은 그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실 산하의 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범부처 위원회가 될 것이고요. 그래서 서로 협의가 잘 되면서 좀 일사천리로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예, 지금 국회 상황 보면 뭐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22대 국회가 네. 개원을 하면 꼭 이 법이 통과되는지 한번 기대를 해봐야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국가 전력망 건설의 실태와 앞으로 보완이 필요한 부분까지 살펴봤습니다. 유승훈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사사건건이 준비한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